안녕하세요. 영어 독립 채널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입니다. 영어 독립 채널 솔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정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순간들도 존재하고 존재해 왔지만 반대로 분명하지 않은 순간들도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나 혹은 과거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과거의 이벤트가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혹은 저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모든 순간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모두 분명하지 않은 순간들입니다. 당연히 과거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해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라고 상상해보고 가정해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행위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우리 말로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혹은 이러면 이럴 텐데 저러면 저럴 텐데 라는 뉘앙스를 사용하게 되고 영어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방법을 바로 가정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한 것들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엇인가 분명한 것이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기에 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인 가정법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가정법에 대하여 설명드림으로써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하는 사실은 가정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문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근거가 되는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 근거를 바탕으로 아마 이럴 것이다, 아마 이랬을 텐데, 아마 저렇게 되겠지 라고 가정을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온다면 내가 행복할 건데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온다면 내가 행복할 건데 언뜻 보면 하나의 문장 같기도 하지만 엄연히 두 개의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다면에서 온다가 동사고 내가 행복할 건데에서 행복할 건데가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동사가 두 개면 무조건 문장도 두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그가 온다면이라는 문장이 근거가 되는 문장이 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할 건데 라는 문장이 근거를 기반으로 한 가정을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if it comes here, 그가 여기 온다면 근거가 되는 문장을 먼저 적어주시고 I'll be happy, 내가 행복할 거다 라고 그 근거에 기반한 가정의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f it comes here, I'll be happy 라고 하거나 아니면 I'll be happy if it comes here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근거가 되는 문장을 먼저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인 순서이기는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장의 순서를 앞뒤를 바꿔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추가로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우리말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가 오면 내가 행복할 건데, 내가 행복할 건데 그가 오면 어떻게 말해도 의미가 통하는 것처럼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설명드렸고 이제 미래, 현재, 과거에 관해서 어떻게 영어가 가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가정을 표현할 때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현재 혹은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표현할 수 없는 다른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현실성의 뉘앙스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무언가 현실적인 가정을 해볼 수 있고 무언가 정말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나 아니면 현재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당장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은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자면 어떨까라는 이 가정도 제가 가정은 해볼 수 있을지언정 제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아마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라고 가정해 보는 것은 얼마든지 저의 결심에 따라서 혹은 저의 행동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얼마든지 이 가정이 현실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물론 미래에 대해서 가정을 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현실성이 있는 가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와 제시카가 부산에 가려고 합니다. 리사와 제시카가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부산에 가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고 하나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죠. 어떻게 부산에 가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자. 버스를 타고 가면 더 쌀 거야. 버스를 타고 가면 더 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if you take the bus, 우리가 버스를 타면 it'll be cheaper, 더 쌀 거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take라는 동사인데요. 우리는 지금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사 take를 베이스 폼 현재형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왜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사의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원래 동사의 베이스 폼, 즉 우리가 현재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동사의 베이스 폼은 원래 미래도 표현할 수 있는 동사의 형태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동사의 베이스 폼, 즉 현재형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중에 하나가 현실성의 뉘앙스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가정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현실성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의 베이스 폼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we take the bus, it'll be cheaper라는 이 문장을 번역해 보면 버스를 타면 더 쌀 거야 정도가 되겠고 아직 버스를 탈지 안 탈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50% 확률로 우리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가능성, 즉 현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제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실성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현실성이 없는 상황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리사는 버스를 타고 가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싶었는데 제시카가 굳이 우겨가지고 두 사람은 결국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리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시카가 너무 강하게 우겼거든요. 리사가 나중에 조를 만나서 한탄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미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기차표를 다 예약을 했고 시간도 다 예약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 말을 뒤집어서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자고 하면 아마 제시카가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가 자기 입장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버스를 타고 가면 더 쌀 건데 말이야 라고 조에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더 쌀 건데 말이야. 현재 상황은 이미 바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차표를 다 예약을 해놨고 이 기차표는 환불이 불가능한 기차표입니다. 여기서 리사가 한 말을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if we took the bus, 이번엔 took을 사용해서 if we took the bus, 우리가 버스를 타면 it would be cheaper, 더 쌀 건데 말이야 정도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정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가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동사를 심지어 take도 아니고 took을 사용했고 will을 사용하지 않고 would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현재형도 아닌 과거형, 즉 ED폼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왜 우리가 ED폼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ED폼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물론 과거를 표현하는 과거의 뉘앙스도 있지만 ED폼으로 비현실성의 뉘앙스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ED폼이 표현하는 뉘앙스 중에 과거를 표현하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표현하는 뉘앙스가 ED폼의 모든 뉘앙스는 아니라는 것이죠. ED폼은 분명히 과거도 표현할 수 있는 동사의 형태이지만 무언가 비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정을 해보는 뉘앙스 혹은 추측의 뉘앙스도 ED폼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미 기차표도 예약을 했고 이미 제시카랑 약속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가정을 할 때는 ED폼이 가지고 있는 추측의 뉘앙스와 ED폼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성의 뉘앙스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딱이기 때문에 take와 will 대신에 took과 would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ED폼의 뉘앙스는 무조건 과거인 것이 아니라 ED폼의 뉘앙스는 추측의 뉘앙스, 비현실성의 뉘앙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할 수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추측의 뉘앙스를 담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I think I could do it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 말도 과거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나는 로또에 당첨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어서 과거에 이랬으면 아마 이랬을 건데 라고 표현을 하는 과거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리사와 제시카가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사와 제시카가 부산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일찍 도착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시간만 많아졌고 오히려 와서 대기가 길어져서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리사가 혼자 호텔에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버스를 타고 왔으면 더 저렴했을 건데 라고 이렇게 속 좁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If we had taken the bus, 우리가 만약에 버스를 탔으면 It would have been cheaper, 더 쌌었을 거다. 과거에 이랬으면 아마 이랬을 거다 라는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대한 가정에서는 각각의 문장의 동사의 형태가 조건이 되는 문장은 had pp고 가정이 되는 문장은 would have pp를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혹은 미래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가정을 표현할 때 이미 ed 폼인 to과 would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옵션은 이제 had pp와 have pp뿐이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더 먼저 일어났을 조건이 되는 문장에 had pp라는 동사의 형태를 사용해주고 그 이후에 가정을 해주는 문장에 would have pp,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의 형태를 사용해 주어서 시간의 순서대로 조건과 가정을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가정법의 뉘앙스는 과거에 이랬으면 아마 지금 이럴 텐데 라는 뉘앙스를 표현해주는 가정법입니다. 이번에는 문장 구조부터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랬으면, 즉 조건을 표현해주는 문장에서 동사의 형태는 had pp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럴 텐데 라는 문장에서, 즉 가정의 문장에서의 동사의 형태는 ed 폼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럴 텐데 라는 이 비현실성에 대한 뉘앙스와 지금 이럴 텐데 라는 이 추측의 뉘앙스는 우리가 항상 ed 폼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사가 혼자서 하는 말입니다. 기차를 타고 왔으면 나는 지금 돈이 있을 거고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건데 라고 혼자서 또 한번 가정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영어를 표현을 해보자면 If we had taken the bus, 우리가 만약에 버스를 탔으면 I would be happy, 나는 지금 행복할 건데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미래, 현재, 과거에 따라서 어떠한 뉘앙스들이 표현되게 되는지, 그리고 미래, 현재, 과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동사의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려봤습니다. 가정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가정들을 해야 하고, 이 수많은 가정들을 당연히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수많은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랬으면 지금은 어떨까?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을 우리가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가정법 컨텐츠가 한 분 한 분의 가정법에 대한 이해와 한 분 한 분의 가정법의 유창한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과 정성 가득한 답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솔트 잉글리시 코치 데니였습니다.